그 중진공 이사장을 주고 네. 2억 몇천만 원이죠. 2억 2천만 원. 예, 예. 그 2억 원 상당의 이제 금전적인 편익을 제공했다. 그러면은 2억 주고 네. 중진공 이사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팔은 거네요. 그렇죠. 관직 매매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좀 임금이라면 임금 좀 그렇고 대통령이 네. 중진공 이사장 2억입니다. 라고 하면서 판 거잖아요. 그럼 뭐 매관 매직. 매관 매직이니까 예, 예. 지금 뇌물 사건 하면은 약간 복잡해지는데 예.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 주고 국회의원 예, 예. 공천 주고 예. 대통령이 자리 장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한번 제가 짧게 사전 뭐 배경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이런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네.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 이거 한 번만 조금은 환기시켜 주시고서 저희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한번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하나는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뽑힐 만한 사람인지 혹은 전북 전주에 뭐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전북 전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될 만한 사람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진공 이사장 대통령은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훌륭한 그렇죠.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 임명시켰다면 아무 상관 없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중진공 이사장에 내일부터 뭐 추석 지나고 10월 1일부터 김갑동을 임명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우리 기자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간가 보다. 우리 신동훈 차장님께서 23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 그럼 뭐 그런가 보다. 우리 의심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김경률 간다. 뭐 좀 모자란데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중립적인지 갈 만한 사람인지 이상직을 한번 놓고 보면 이상직은 이미 주가 조작 혐의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 하기 전에 그러니까 경제사범인 거죠. 경제사범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릴게요. 중진공이 약 5조 원가량의 정책 자금을 이렇게 운용하는 곳이거든요. 5조 원가량. 그만큼 예산이 어마어마한 데이고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이상직 이전에 정치인이 이사장이 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인이 이사장에 취임한 바도 없습니다. 자, 중진공 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은 여러 가지로 아주 특이한 존재인데 자, 기업인이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경률이라는 기업인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다 그러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라든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볼 거 아닙니까? 체크를 해야죠. 민정수석실에서 체크해야죠. 야, 얘가 운영하는 기업 한번 봐보자. 그래서 한번 제가 두 군데만 얘기할게요. 이스타홀딩스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이스타홀딩스. 그렇죠. 2016년 말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보고서가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견 거절로 나와요. 의견 거절이면 뭡니까? 완전 회사가 엉망이란 거네요. 그렇죠. 의견 거절은 뭐냐면 이건 채점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저히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비슷한 게 뭐냐면 적정, 한정, 부적정인데 부적정은 야 너 빵점이라는 거고 10점, 20점이라는 거고 의견 거절은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거죠 학생이. 이건 자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타홀딩스의 의견 거절 근거해가지고 주요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이 뭐라고 썼냐면 주요 자료를 이스타홀딩스가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중진공 이사장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뭐 공시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투라는 시스템에. 그러니까 첫 번째 정말로 부적격한 기업인이었네요. 갈만한 사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주식회사 새만금 관광개발의 이제 실질 오너입니다. 나중에 다 판결문에 나와요.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짧게 볼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우측 상단 보이십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 숫자가 들어가야 될 칸에 이렇게 바가 되어져 있거든요. 회계업계에서 이제 바는 0이란 뜻이 0. 0. 그러니까 매출액제로, 매출원가제로, 매출총익제로 그런 회사가 사실상 영업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예. 지주회사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홀딩스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새만금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오너가 이상직이었는데 예. 그런 기업인이 중진공 이사장에 간 전례가 없었는데, 그렇죠. 기업인을 중진공 이사장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봤더니 그 회사가 엉망이다. 엉망 이상이 이제 개판이다. 개판이다. 이런 사람을 거의를 쓰는데 중진공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한 정책 자금을 쓰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가서는 안 될 사람. 또 하나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전 다른 곳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봤는데 뭐도 있냐면요. 네. 이분의 형이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거든요. 이상직의 형님이. 친형이. 예. 그런데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PD님 이제 올려주실 아까 거라고 그 보는데. 판결문 사진 하나 네. 보여주시죠. 한번- 이게 지금 저희가 준비한 요게 그 이상직 씨의 형님, 예. 형님이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은 맞습니다.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생이 나오네요. 그렇죠. 읽어주시죠. 세 번째, 네 번째 예. 줄 제가 읽어볼게요. 예. 피고인, 즉 이상직의 친형이 네. 이 사건 횡령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이익, 횡령 배임을 했다라면 금전적 편익이 누군가에로 갔다는 건데 맞는데. 그 돈이 피고인의 동생 AB한테 갔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AB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사람이 이상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님이 횡령 배임을 했고 그 예, 돈은 예. 다 동생인 이상직한테로 흘러갔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판사는 저렇게 썼지만 저게 결국 네. 야, 너 아무리 봐도 형은 바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겠죠. 근데 뭐 그러네요. 이제 그런 물증을 검찰 측이 이제 제시를 못하니까 이제 저렇게 썼을 텐데 네. 그럼에도 이제 야, 봤더니 그 돈은 다 동생이 가져갔다. 동생이 가져갔다.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과연 이 시점에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올릴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야 정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될 만한 사람이냐? 물론 야 민주당은 봤더니 양문석이라는 사람도 공천도 되고 하는 거 보면 딱 적격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상식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이상직은 절대 공직에 나아가서 수조 원을 움직이는 그런 중진공 이사장으로는 부적격이다. 그렇다면 예. 그런데 부적격인 사람을 예. 앉히려면은 엄청난 그렇죠. 힘이 작용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힘은 그러면은 조국의 힘인가? 임종석의 힘인가? 아니죠. 누구의 힘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박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대체 이런 사람을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 힘. 예. 박 기자님 신동훈입니다. 참고로 아니 그 힘은 바로 그래서 지금 그 힘이 문재인 그렇습니다. 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국을 부르고 임종석을 부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각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겁니다. 이게 예. 실제로요. 실제로 제가 탈세 제보하고 고소고발장도 집어넣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분들도 다 했던 거예요. 왜 이게 제가 야 김경민 너 이거 왜 잘 알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인발부된 것은 네. 이제 이스타항공 노동자분들이 참고로 잘 보시면 이른바 저가항공사 중에서 네. 우리나라 7, 8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유일하게 이스타항공만 이제 휴업을 해요. 결국 그동안은 또 많은 승무원분들, 스튜어디스분들, 조종사분들이 이제 다 놀았네요. 먹고 살 길이 예. 없어서 실제 이제 극단적 선택도 하시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도대체 왜 여러 가지 그 항공사들에게 정책 자금도 네. 투입되고 하는데 왜 너희만 놀아 하면서 그리고 왜 많은 조종사들,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돼 하면서 제가 이제 노조분들하고 많이 접촉하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이번 정부 들어서 일이 아니다. 예, 지금 우리 라일락님 그 힘은 달림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힘은 달림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별장 압수수색 영장이나 맞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문재인 예. 전 대통령이 표시가 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단순히 이게
지금 현재 사건은요. 예. 그 중진공 이사장의 부적절한 사람을 예. 앉힌 거고 예. 그 앉힌 것은 분명히 대가가 있을 건데 맞습니다. 그 대가가 예. 사위와 딸에 대한 예. 그 경제적 편익 제공이다. 맞습니다. 예. 하면은 한 2억 몇천짜리 뇌물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네. 본다라면. 지금 현재로는. 예. 근데 이제 중진공 이사장의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해서 끝난다면은 대통령한테 뭐 그 겨우 2억 2천 뭐 대통령이 뭐 할 수 네. 있는 거고 편익 봐줄 수 있는 건데 너무 그냥 쪼잔한 거 아니야? 이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괜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 김병률 회계사, 그렇죠. 회계 네. 전문가 네. 여러분 아시죠? 대장동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화천대유 1호부터 7호까지 딱 엑셀 작업한 거 가지고 와서 최초로 이렇게 터뜨리신 분이잖아요. 그냥 모신 게 아닙니다. 네. 2억 2천만 가지고서 그걸로만 네. 더구나 지금 이 이상직 전 이사장 예. 같은 경우는 이미 올 초에 1심에서 횡령 배임으로 가지고 또 처벌을 예, 받았잖아요. 예.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 손해를 끼친 혐의로. 그런데 뭔가 좀 다른 돈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네. 가 있었던 네네. 타이 이스타젯에서 지금은 그 타이 이스타젯 준 그 임금 한 2억만 문제 삼는데 더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라는 의혹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압축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고 그것을 상식적인 견지에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조국도 그리고 임종숙도 불렀고 참고로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와 관련해서 입건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 하나만 더. 그다음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끝났냐? 아니에요. 국회의원 같죠. 곧바로 공천이꼬르 당선인 전북 전주에 공천을 시켜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는 넘어갈게요. 뭐냐면 중진공 이사장 시절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선관위의 불법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가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고소고발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소위 말하는 빼박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이 박탈될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그 사실관계를 보시면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직은 총선 출마 예상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설 선물을 택배로 보낸 논란이 되었다. 이후 명절 선물 전달 의혹과 관련해 2달여 동안 조사한 전북 선관위는 검찰에 이상직을 고발했다. 이렇게 수라고 자기가 뭐 쓴 책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 이것으로 인해서도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것 때문에도 실제로도 박탈이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럼에도 시켰어요. 공천을 했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반대급부를 기대했기에 이랬겠냐. 그러기에는 그냥 사위와 딸 생활비로만 지급된 2억 원은 너무 적다라고 보신 거예요. 너무 적다. 그래서 한번 자 이제부터는 이상직과 관련된 그리고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5조 원가량을 움직인다고 했죠. 이 약간은 세부 아래로 나눠서 두 갈래로 나눠서 자금 흐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상직의 회사들 타이스타젯이다,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이다인데요. 잠깐 하나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또 자금을 어떻게 돌렸는지 짧게 한번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시절에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운영할 수가 있죠. 이 그 한 장의 짤 우리 뭐 약간 속어입니다만 짤이 많은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혹시 가리면은 저희 PIP 없애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보이면 작게 하거나.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쟁쟁한 분들 세 분이 계십니다. 오른쪽 위가 이상직 그리고 중간이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모터스 많이 들었었는데. 뭐 문재인 정부 내내 시끄러웠던 분. 그리고 맨 왼쪽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사기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죠. 형 맞고 이 사람은. 이게 재밌는 게 이 셋의 공통점이 다 지금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와 유사한 뭐 그림들, 짤들, 도표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그때는 셋 다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 셋 다 구속이 안 됐을 때부터 이미
언론가에서는 시민사회에게서는 예. 저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인데 중진공 이사장을 가더니 바로 이 에디슨 이게 재밌어요. 에디슨 모터스에 뭐 액션 안 나오지만 돈을 줬고. 맞습니다. 그 에디슨 모터스는 그 돈을 가지고서 라임 쪽으로 그 자금 대여도 하고 사모펀드 예.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 버스를 또 에디슨 예. 모터스가 맞습니다. 이제 전기버스 예. 수익을 했는데 예. 그게 수원 여객이고. 예. 근데 수원 여객은 봤더니 라임 자산운용이 최대 주주네요. 그러면 라임 자산운용은 또 누구냐? 김봉현이 또 예. 돕고 있는 회사였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데 저 그림을 꼭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예. 몇몇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진공이라는 곳이 에디슨 모터스라는 곳에 약 100억 원을 밀어넣거든요. 네. 정책 자금 100억 원. 형태로. 예. 그러면 그 돈을 준 시점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감사 보고서를 보면 아주 예. 재밌어요. 에디슨 모터스에. 이 회사 망조들었다. 거의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뭐 망조들었다, 망해간다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사실 암시를 줘요. 예. 저희들이 일종의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네. 표현이 예. 예. 뭐 제가 충분히 예.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럼에도 이제 돈을 주고요. 자, 한 번만. 제가 아까 얼마 정도 줬다고 했냐면 100억을 줬다고 100억 했는데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한번 중진공이라는 곳은 당연히 중소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겠죠. 중소기업에 1,000억을 준다, 2,000억을 준다 이건 좀 이상하죠. 어떤 회사가 자산이 1,000억이다, 2,000억이다. 그런데 그걸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중진공은 줄 수 있는 자금의 최대 한도가 100억이에요. 네. 최대한대로 줬구나. 네. 최대한대로 준대요. 근데 이 최대한대로 주려면 뭔가 건강한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줘야 되는데 망조들었다. 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에 못 미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는 회사에 주고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요. 한번 여러분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위에 그림 보이시지만 자금 대여라고 되어 있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에디슨 모터스가 중진공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돈을 줄 때는 야 너희 시설 개발, 시설 투자에 쓰든지 그렇죠. 운영비에 쓰든지 연구개발에 쓰든지 그러라고 준 건데 자금을 캐피탈 회사에 돈을 빌려줘 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그게 라임까지 가버리네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중진공이어서가 아니라 신한은행으로부터 어떤 회사가 돈을 빌렸다. 그런데 봤더니 재무제표에 당기대여금 이렇게 있다. 곧바로 소위 말하는 이거 뭐야? 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버립니다. 예. 너희 만기가 2025년 7월 1일인데 그거 필요 없어. 기한의 이익 상실. 너희 곧바로 이거 회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자금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제가 굳이 막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중진공이 에디슨 모터스로 100억을 넣고 그 돈을 넣으니까 곧바로 라임 쪽으로 캐피탈 회사로 가서 자산운용도 뭐 비슷한 그런 금융회사죠. 예. 한 단계 거쳐가지고 보통 예. 하나 거쳐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돈이 이렇게 일종의 세탁을 거쳐서 라임 쪽으로 흘러 들어간 거죠. 지금 저런 일이 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 기억을 찾으면 라임 그다음에 옵티머스 뭐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있었던 일이고 예. 저때 저희 얘기 많이 했었죠. 문재인 정부가 참 이상한 게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금융범죄 특별조사부 이거를 없애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금융사기범들이 막 자기 뭐 살판 난 것처럼 설쳤는데 사실 그것 정리가 안 됐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중기진흥공단의 이상직도 거기에 한 다리를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단순히 저 돈도 있고 저 정도짜리까지 혜택이나 일종의 할 수 있는 걸 여기 큰 권력과 이런 걸 줬는데 단지 사위 생활비 맞습니다. 2억 이것만 했을까라고 또 다른 대가를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위 타이 이스타젯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선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혹은 질문이나 퀴즈나 똑같은 말인데요. 말이네요. 던져볼게요. 자, 타이이스타젯이라는 회사가 지금 오르내리는데 예. 어떤 회사가 하나 더 있냐면요.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이제 언론에 보면은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가 이제 정식 명칭인데 타이이스타젯 에어 서비스로도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태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2013년에 설립된 뭐라고 나오냐면 티켓 총판, 티켓 판매와 관련된 회사거든요. 아마 제가 이게 이제 이스타항공 노동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런 회사입니다. 한국과 태국을 취향하는 이제 한국 노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티켓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거기 티켓팅을 대행해주고 그 티켓 예를 들어서 7월 한 달간 43억을 티켓팅했다. 그러면 그걸 모아서 국내로 보내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이제 갖고 자기들 매출 하는 그런 회사죠. 그런 회사가 이미 있네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라는 회사가 이미 있었어요. 예. 자, 질문. 시청자분들께. 그러면 타이이스타젯 에어 서비스는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런 회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있을 필요가. 제가 그것에 대한 증거, 방증이라고 해볼까요? 예. 방증을 내보일 수 있는데요. 다른 언론에도 나왔지만 타이이스타젯 에어 서비스의 매출은 없습니다. 매출이 제로다. 네, 매출 원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이스타젯이 있고 타이이스타젯 에어 서비스 또 만들었다는 거죠? 예. 두 개 같은 건가요? 타이이스타젯 에어 서비스가 먼저 있었고 2013년에 설립돼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정확히는 딸과 사위가 태국으로 이민을 가죠. 그러면서 타이이스타젯을 또 에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이이스타젯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타이이스타젯과 타이이스타젯 에어 서비스가 두 개가 각각인가요? 예.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인데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 또 있고. 예. 지금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타이이스타젯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는 타이이스타젯이고 언론에는 타이이스타젯이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져 있다 하는데 제 추정에는 타이이스타젯은 아무 역할이 없는 회사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타이이스타젯의 업무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가 하고 있었다. 방금 말씀하셨던 티켓팅이나 이런 각종 항공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은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가 이미 하고 있었는데 굳이 타이이스타젯이 그런 걸 하겠다고 타이이스타젯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든 시점은 문다희 씨와 사위 서모 씨가 이주한 시점. 그리고 이때의 자본금이 71억이거든요. 이 71억이 어디에서 빠져나가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조선일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 에어 서비스에서의 횡령액으로 넣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이상직 씨를 중진공 이사장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지금 뇌물죄 하듯이 한다면은 간편하게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라는 회사가 이미 있으니까 태국에서도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창호 씨를 그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의 전무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냥 월급 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사를 또 만든 이유는 뭘까? 그렇죠.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 한 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모 씨도 대관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어느 회사든 대관 업무도 할 수 있는 거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대관 업무를 하려면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로 가야죠. 뭐하러 아무 영업 실적도 없고 영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필요치도 않는 타이이스타젯 들어가고 그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의문을 제기하는 아직 언론에 이제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71억 원을 가지고 타이이스타젯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2018, 19, 20, 3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 영업 활동도 없는 회사에서 55억이 사라집니다. 사라졌군요. 지금 형태로.
요약을 하면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와 대통령 사위한테 그 대가로 예, 예. 이상직 그 중진국 이사장 준 대가로 2억이나 줬어라고 예. 했는데 지금 우리 김경호 회사가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그 사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회사인 네. 타이 이스탓에 들어간 자본금 71억. 예. 그거 지금 어딨냐? 그렇죠. 그거 지금 어딨냐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20억밖에 안 그게 된다. 2020년 현재로. 그러니까 뭐 2024년인 지금 현재는 또 다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돈을 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 쓰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 서비스가 써야죠. 써야 되는 예. 건데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겠죠. 예, 예. 어떤가요? 지금 그것까지 확인이 됩니까? 아직 이제 언론 보도에는 안 나오는데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저로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김경호 회사는 그러니까 회계사로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예. 언론 보도를 보고서 합리적 추론에 기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제 여러분 2024년 5월 30일자 중앙일보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네. 문다혜 씨, 자 그대로 읽어봅니다. 뭐 네. 현재까지 문다혜 씨가 돈 거래를 했다고 지목된 인사는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네. 두 번째 모친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 네. 전 청와대 행정요원, 세 번째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태국 현지에서 문 씨 가족을 경호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 이렇게 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문다혜 씨와 자금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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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법 목적이 있는지 아닌 거 아닌지 네, 조사를 하고 있다. 뭐 네. 최근에도 나왔지만 이제 김정숙 여사의 친구를 통해서 뭐 5천만 원 돈 현금 받고 거래가 있고, 예.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50억과 관련된 자금 거래가 아니겠는가? 사라진 50억. 예, 문제가 되고 있는 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의 형태로 급여 어떻게 형태로. 보면은 외관상 합법적인 형태인데 예. 굳이 춘추관장, 행정요원, 경호처 직원 등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쿠션 치는 거래를 이게 뭐 세탁이 아니다는데 이게 세탁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돈 세탁이죠. 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70억에서 지금 한 50억 정도가 지금 뭐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예. 액수 그걸 밝혀내는 거는 쉽지는 않겠네요.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예.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예. 우리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수사력이 미치기 힘들고 그게 문제죠. 지금 이제 그거 이제 또 혐의는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이라는 분이 그 전에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돈을 회사 만들어서 예, 예. 돈 빼는 데는 상당한 노하우를 그렇죠. 갖고 있는 분으로 예.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예. 가능성들도 억측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대통령 사위 도와준다는 식으로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른 예. 뭐 본인의 예. 어떤 걸로 빠졌을 수도 예.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참 어떻게 본다면 미제 사건이 네, 될 정확히 수 있- 지적하셨지만 이게 애초에 자본금 71억이 에어 서비스 71억 태국 현지에서 조달된 돈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행정력이 뭐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 영장을 청구한다라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범위이고 더군다나 많은 자금들이 이제 현금 형태로 움직여 버렸다라고 하면 예. 사실상 불가능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이제 중진공 강용권 전 에디스 모터스 회장도 이제 제가 언급하고 있지만 이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사라진 돈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상에서 selling and admin expense 판매 관리비 소위 말하는 판관비. 예. 네, 판매 관리비로 예. 인건비, 광고비, 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영업 비용으로 예. 쭉 돈을 계속 써가지고 2026년에 46억 원 쓰고 2021년 18억 원 예. 쓰고 그래서 실적이 3년 동안 2,100만 원에 불과한 이게 회사인데 이제 좀 죄송한데 제가 예. 말씀 끊어서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인데 예. 이 2,100만 원이 뭐냐면 제 추정컨대 아마 제 추정이 맞을 겁니다. 이건 이자. 여기가 71억이 있었으니까 이자 2,600억이지 매출 성격은 레버뉴는 0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어쨌든 판매 관리비를 예. 이렇게 썼는데 예. 판매 관리비를 썼다는 말은
어쨌든 기업의 지출 형태로 예, 누군가에게 돈이 갔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이제 판매 관리비를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이 회사의 매출 제로, 네. 타이스타젯의 매출 제로, 매출원가 제로 이렇게 했는데 매출원가가 제로란 말은 영업 활동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판관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제 영업의 간접적인. 네. 근데 영업이 없었는데 영업의 간접적인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더군다나 50억. 뭐 제가 태국을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태국에서 50억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100억, 200억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예. 도대체 이 돈은 뭘 하는데 썼겠냐. 더군다나 타이스타젯 에어서비스라는 곳으로부터 불법적인 형태로 조달을 해서 예. 이렇게 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죠. 지금 해당 기사도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못 나가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 돈은 이스타항공이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인데 맞습니다. 이게 태국에서 맞습니다. 증발해 버렸고 예. 보통 이렇게 증발을 해버리면 예. 그 돈은 그 돈이 증발한다고 해서 막 하늘로 증발한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누군가의 예. 비자금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참고로 이제 세법에서는 예. 이와 같은 돈의 형태, 이제 정확히 횡령이어서 지금 다시 한번 이게 2023년, 2024년이 아니라 네. 제가 정확히 이 건으로 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거든요. 예. 2021년에 그때 2021년 4월 하셨군요. 28일에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네. 이처럼 이와 같이 현지 타이스타젯 에어서비스의 돈 71억이 소실됐는데 이 소실이 이제 세법에서는 돈이 어디로 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갔다 하면은 네. 누구에게 가냐면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가거든요. 간주하는군요. 네, 우선은 예. 대표이사 네가 억울하면 어디로 갔는지 그럼 네가 밝혀 이런 거거든요. 네. 대표이사 지금 박석호인가 아닌가요? 여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박석호도 소환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 박석호 씨도 이제 소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알 테죠. 박석호도 이야기를 해야 될 테고. 네. 박석호 씨가 그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과 관련된 예, 기사들을 예.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박석호 씨가 그 타이스테 또 왔을 때 예, 처음에 제가 들은 게 그거거든요. 서창호 씨가 왔는데 좀 이렇게 임원도 안 주고 전무도 안 시키고 네네. 그냥 취직만 돼 있었는데 박석호 씨가 어느 날 누구 사이다 이런 얘기 없이 네. 저 사람 월급은 최소 한 달에 네. 한 800 정도는 보장을 해주고 예.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예. 그때 당시 태국에 있는 이스타제 직원들이 누군가 유력자와 관계 있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 해라라고 했던 분이 박석호 씨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정도는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자신의 오너죠. 네. 이상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한 분이 이분인 그렇더라고요. 거죠. 네. 과연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나는 알았다 몰랐다라고 예. 진술을 할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상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서창호 씨를 이렇게 취업을 시켜서 예. 어느 정도 월급은 어느 정도로 줘야 되고 집값은 어떻게 줘야 되고 했던 그렇죠. 분이 박석호 씨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또 타이스타젯의 그 대표이사네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당시 관련 기사에 이 55억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한번 우선 대통령 사위의 취업과 연결지어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사위 연봉과 차량, 주거 지원 등 처우는 판매 관리비에 그렇죠. 포함된다. 그렇죠.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위의 취업 논란이 국내에서 불거진 2019년도의 재무제표는 빈칸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검찰이 밝혀낸 거는 뭐 한 2억 몇 천만 원 정도 연봉인데 그 이외의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크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이든 국회의원 공천이든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와 같은 직위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대가 관계가 있지 않냐.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상식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2억 원만으로 됐을까? 뭐 국회의원직 중진공 이사장직 2억이 아니라 2억으로 돼? 그럼 내가 20억 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야, 중진공 이사장하고 네. 국회의원까지 하는데 2억이면은 너무 싸죠. 저희가 처음에 했죠. 본질은 아주 빠르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관직, 그렇죠. 직을 그냥
판 거예요. 예,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어떤 대가가 있었으니까 매각 매직인데 그 대가가 과연 진짜 지금 방금 말씀 전문 그 정도 자리면은 20억도 들고 올 텐데. 저라도 20억 들고 가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식화해 보자면 지금 언론에서는 이처럼 사건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이만큼의 사건이라는 거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제가 파악한 더 한 것은 이것이다. 더 큰 게 있다. 이만큼이고 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 싶은 게 뉴클리어 론치 디텍티드. 우리 저희 4050 세대는 아실 텐데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 핵이 발견된 사건이다. 이건 그래서 핵이 발견됐다. 그렇죠. 당연히 조국 임종석 여러분들도 의문 가지시죠. 이제 당연히 불러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느끼시죠. 이건 조국 임종석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들이 못한다라면 전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임종석한테 조금 본인들이 충성심이 있다라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면 누군가를 지키고자 한다라면 본인 선에서 한번 막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왜 그렇게 자꾸 묵비하겠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고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타이 이스타셋의 자본금 71억 원 그것의 향후 흐름이나 그게 어디로까지 갔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 말씀을 저희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영역은 어쨌든 끝까지 확인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으로서 제안을 한 거고 그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